강민경 거 내용 이해돼요? 채용 공고인데 임금이 너무 낮다. 강민경은 2,700만 원짜리 그 레인지를 살 정도로 부자하면서 경력자를 뽑는데 2,700짜리 경력직을 뽑을 생각을 하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강민경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 우리 시골주님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한 의견이 좀 궁금해. 솔직한 의견요? 강민경이 나쁜 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사실 그냥 회사 규율 아닌가요? 이 강민경 회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조건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욕하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거는 시골주님 주변에는 이런 거를 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욕을 뭐 하거나 그러진 않고 여기는 최저임금이나 안 갈래? 하고 그냥 다른 데 찾아보죠 그냥. 저는 회사에 지금은 직원이 없지만 직원이 없는 게 이런 이유도 있고요. 회사를 운영할 때 운영해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너무 웃긴 생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포장마차를 하나 차렸어.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려니까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이 있지만 나의 직업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선택했고 그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사람 뽑아. 그러면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포장마차에서 일할 사람들의 임금을 맞춰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나는 회사 운영할 때 뭐 작년까지도 직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우리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보다는 돈이 많겠죠? 나이가 뭐 20살이 많고 그러니 그동안 내가 벌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회사를 내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월급을 주려면 내가 어느 정도 또 자본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왜 미안한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 통장을 내가 관리를 한 게 아니고 회사 통장을 격리를 받아주시는 직원한테 맡겨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의 돈을 내가 처리를 안 하고 다 직원한테 맡겨서 나도 거기서 월급을 받았고 내가 지출한 것도 거기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해갖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난 이걸 사업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회사 직원이 4명이 넘어가기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회사가 4명 이하의 직원들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격리를 내가 이제 많이 보지. 그런데 회사 규모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직원들하고 내가 거리감이 생기는 게 싫었어. 그래서 난 수익이 생기면 대기업들처럼 해외에 같이 여행도 가고 회식도 좀 하고 그랬어요. 물론 뭐 그때 다녔던 친구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갔어. 근데 실제로 터키도 가고 해외로 조사도 나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사장님은 돈을 우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서 내 월급은 왜 안 올려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실제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올려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직급이 있잖아.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맨 말단 직원은 월급이 가장 적어야 돼요. 그 다음 직급, 뭐 대리라던가 이렇게 되면 말단 직원보다는 급여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대리가 급여가 더 적으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직급은 또 월급이 또 많아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밑에 직급에 급여를 올려주잖아요. 다 올려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임금을 올려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내 여력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찰 수 있겠지. 나는 말이야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사장 너 믿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기껏해야 올려준다는 게 이거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상황은 회사라는 게 수익이 발생될 때가 있지만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오롯이 그 책임을 사장이 져야 돼. 회사에 있는 보유액을 가지고. 만약에 회사에 있는 보유액이 적으면 다른 사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사비를 넣어서 월급을 줬어요. 내가 월급을 많이 주지는 못해도 월급이 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주기로 한 급여를 안 준 적도 없어. 다 줬어. 내가 계산하지도 다 그 격리 직원이 다 계산을 했었고 그렇게 운영을 했어. 아무튼 사업이 잘 될 때는 조금 플러스가 됐다가 사업이 안 될 때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하니까 1억 정도가 마이너스더라고. 결론적으로는 10년 동안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했겠죠.
그래갖고 1억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1억은 나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함께 갚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에요. 1억이. 어디에 빚을 졌냐? 서울 신용보증기금에 빚을 졌어요. 그 빚의 용도는 뭐였냐면 급여. 간단합니다. 예, 그렇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회사의 보유 금액이라는 거는 사장 돈이라기보단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남겨놔야 되는 돈이고, 또 회사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 내가 운영했었던 포레스트랩도 사실은 투자였어. 이제 투자가 쉽게 말하면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잘 안 돼서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건데, 그렇게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장이 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장이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또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장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거지. 돈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강민경 씨가 저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어이없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민경 씨가 거기에 대고 사과의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강민경이 정말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왜냐면 연예인이잖아. 비난이 세지면은 자기가 강경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더 자기 욕을 할 거고, 자기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뭐 연예계에서 또 생활을 못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사과를 올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지. 무슨 경력직이라고 올린 게 아니고 뭐 신입 채용 그거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알려줬겠지, 그렇게 하라고. 참 저런 거 보다 보면은 지금 2023년 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직원 고용하는 걸 포기했잖아. 예,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 왜냐, 고용을 하니까 너무 사람을 힘들고 너무 지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도 다니고 화병이 나서 밤마다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장이면은 무조건 갑질하는 사람 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난 방금 저 영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난 씁쓸하다. 근데 물론 난 지금은 당분간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왜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시골주님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멈추는 거예요.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대기업들은 가겠지. 거기는 이제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그 한두 푼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대기업은 돌아가겠지만, 그러면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누구는 중장비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야. 근데 결국에 그런 거 하려면은 다 프리랜서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회사를 하겠냐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난 못하겠다, 내가 계속 회사를 하면서 불만이다, 나는 이래 갖고는 일을 못하겠다, 그래도 난 회사 할래, 이러면 나 할 말 없어. 난 포기했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사장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직원을 관리해본 적은 있잖아요. 보면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의 입장이 좀 크긴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소규모 회사를 다녔으니까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 내 월급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제 밑에 있던 직원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시간 때우러 와서 시간 때우고 월급 받고 연차 지나면 월급 올라가니까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좀 큰 돈 나갔어, 만약에 통장에 뭔가 보너스도 바라고 월급도 더 올렸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저는 그렇게 항상 말했거든요, 직원들한테. 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가지 그랬냐, 왜 네 능력이 여기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건데 되게 잔인한 얘기야. 왜 여기서 그 투잡을 하냐. 그럼 딴 데 가서 일을 해라. 뭐 막노동을 하던지, 요즘 택배 돈 잘 버니까 택배를 하던지 해라. 이런 말 해도 이제 또 몸쓰는 일은 싫으니까 안 가더라고요. 나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은, 저도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의 박물관에 이제 취업을 했고, 취업했다가 고고학 전문기관에서 발굴조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학예연구사로 처음에 공무원 생활하고, 그 다음 거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지고 또 공무원 생활을 5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관련된 업무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10년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회사를 차릴 때는 그동안 내가 했었던 경력이나 그동안의 경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임금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많죠. 예를 들면 어디라고 콕 집어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악랄하게 부려먹기만 하고 노하우는 전혀 알려줄 생각도 없고 준다는 임금 약속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원래 약속했던 임금도 주지도 않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은 조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데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전략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불평만 가지고 불만만 가지고 바꿔보려는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급여만 올려달라, 자기 편하게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는 그런 분들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결국에 그 차이는 언제부터 차이가 많이 나냐면 20대 때는 차이를 전혀 못 느끼지. 왜냐면 다 배우는 입장이니까.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까지도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그게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차이가 시작해. 서로 간에 경력이 차이가 나고, 학력이 차이가 나고, 실력이 차이가 나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 모습이 차이가 나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해서 밀려나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왜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또 선배로서 형으로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저 꼰대 새끼 저거 헛소리하고 있네. 옛날 얘기하면은 꼰대라고 또 뭐라 그러고 라떼 한다고 얘기하라 그러고. 근데 사실 저도 그 얘기 유행한 다음에 라떼 얘기 잘 안 하지만 라떼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중요한 얘기일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상황이 되면 결코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나온다.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 전 또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라떼 이야기가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몸으로 경험한 걸 제가 공짜로 듣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데 또 어떤 방식은 좀 안 좋은 것 같냐면 라떼 이야기 싫어하는 것 같냐면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라떼는 해가지고 그냥 팩트만 딱 집어가지고 이러한 거 느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주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싹 말씀해주시면 이제 너무 지루해지고 이 말의 맥락을 내가 찾아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뭐 한 10분 15분 내외로 딱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말해주면은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되죠.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저는 후배들이 가끔 이렇게 뭐 힘들다 말하면은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좀 짧게 말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싫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저도 좀 말을 아끼는 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라떼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님은 내가 얘기를 해봐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듣기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이 사람한테서는 이런 걸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더 이제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 그러면은 얘기도 안 해요. 별로 말하는 사람이 언짢아지지. 말하는 사람이 언짢아져가지고 그런 얘기도 안